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티클래스에서는 밀크티 1탄, 과연 어떤 산지의 홍차를 사용해야 밀크티를 맛있게 만들 수 있는지에 관해서 배워봤고요. 오늘은 그 2탄으로 분쇄도에 따라 가지고 어떤 홍차를 썼을 때 맛있는 밀크티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산지, 그리고 분쇄도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이 돼야지 맛있는 밀크티를 만들 수 있는 홍차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찻잎의 분쇄도를 세분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찻잎을 두 가지 그룹으로 그룹핑 해볼 건데요. 한 그룹은 바로 분쇄되지 않은 찻잎이고 다른 한 그룹은 분쇄된 찻잎입니다. 홍차 용어들이 외국에서 넘어온 것이 대부분이다 보니 영어를 많이 쓰는데요. 분쇄되지 않은 찻잎은 찻잎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했다 하여 홀리프라고 부르고요. 분쇄된 찻잎은 찻잎을 분쇄했다 라고 하여 브로큰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영상에서도 왼쪽 두 개의 찻잎이 분쇄된 형태고 오른쪽이 분쇄되지 않는 홀리프 타입이라고 하는 걸 쉽게 구별하실 수 있겠죠? 이제 밀크티를 만들 때 분쇄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학창 시절에 배운 대로 표면적이 넓어질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이걸 찻잎에 적용시켜 보면 분쇄가 많이 된 찻잎일수록 빨리 잘 우러난다 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진은 분쇄도가 각기 다른 세 가지 종류의 찻잎을 같은 양, 같은 시간 우렸을 때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분쇄가 많이 된 찻잎일수록 색깔이 진하게 우러나고 분쇄가 되지 않은 찻잎은 옅은 주황색으로 연하게 우러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수업 중반부지만 어떤 차를 썼을 때 밀크티가 맛있을지 좀 감이 오시나요? 분쇄가 많이 돼 진하게 우러나는 차를 써야 우유를 넣었을 때도 밀크티가 연하지 않아 맛있는 밀크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홀리프보다는 분쇄가 된 찻잎들이 밀크티로 사용하기 적합하다라는 거는 아셨을 텐데요. 그러면 분쇄가 된 찻잎들은 크기에 따라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분류하면은 분쇄된 찻잎들은 크게 분쇄된 크기에 따라 브로큰, 패닝, 더스트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뉘어집니다. 브로큰 등급은 2에서 3mm 정도로 분쇄된 찻잎을 이야기하는데요. 약어로 B가 붙는 게 특징입니다. 패닝 같은 경우에는 1mm 정도로 분쇄된 찻잎이고 더스트는 그 이하로 아주 잘게 분쇄된 찻잎을 이야기합니다. 잘게 분쇄된 패닝이나 더스트 등급의 찻잎들은 입차로 먹기보다는 티백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분쇄가 많이 된 찻잎들이 차가 진하게 우려져서 밀크티의 재료로 쓰기 적합하다는 것은 아셨을 텐데요. 이제 실제로 차를 사러 갔을 때 어떻게 이런 등급의 찻잎들을 구매를 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구매할 때 분쇄도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세상 쉬운 방법, 바로 건엽을 관찰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등급 표시를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건엽이라고 하니까 어려운 단어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건엽은 차를 우리기 전에 건조한 상태의 찻잎을 건엽이라고 합니다. 즉 건엽 관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사진을 본 것처럼 육안으로 찻잎의 크기를 확인하는 방법이겠죠. 요새는 찻잎을 판매하는 곳에서도 샘플식으로 직접 향도 맡아보고 찻잎의 상태를 관찰할 수 있도록 준비된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건엽을 직접 보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건엽을 관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케이스에 나타나 있는 분쇄도 등급 표시를 보고 차를 구매하면 되는데요. 갑자기 빽빽한 영어 단어가 등장해서 깜짝 놀라셨죠? 화면에 보이는 그런 단어들은 홍차의 등급을 나타내는 약어입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몇 가지 규칙만 알면은 쉽게 그 의미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분쇄된 찻잎들은 크기에 따라 브로큰, 패닝, 더스트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각 등급의 앞자리를 따가지고 브로큰은 약어로 B, 패닝은 F, 더스트는 D로 표기가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약어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분쇄된 찻잎을 나타내는 브로큰을 의미하는 B의 경우에는 주로 약어의 앞쪽에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마킹한 것들을 따라가 보시면은 대부분 다 앞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B 앞에 F가 나타나 있는데 이 F를 패닝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F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붙는 F가 있고 뒤쪽에 붙는 F가 있는데요. 제가 파란색으로 마크해드린 F들은 보시면 다 단어의 앞쪽에 붙어 있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이 F는 flowery를 의미하고 이 단어는 싹이나 어린 잎을 의미합니다. 즉 앞쪽에 F가 붙은 단어들은 어린 잎이나 싹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좋은 등급의 홍차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뒤쪽에 제가 빨간색으로 마크해드린 F들은 오늘 저희가 배운 1mm 정도로 분쇄된 패닝 등급의 찻잎을 의미하는 F입니다. 아주 잘게 분쇄된 더스트 등급의 경우에는 D1이라고 등급 표기는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케이스에 D 등급이라고 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사진 속 티백 중에 아래 티백과 같이 납작한 티백의 대부분은 이 더스트 등급의 찻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분쇄가 많이 된 패닝이나 더스트 등급의 찻잎이 차가 진하게 우려지기 때문에 밀크티 재료로 적합하다 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1탄과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복습을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폴리페놀이 많이 함유된 아쌈종을 이용한 산지인 인도, 스리랑카, 아프리카들이 적합하고 두 번째로 오늘 말한 대로 분쇄가 많이 된 찻잎인 패닝이나 더스트 등급의 찻잎이 밀크티로 만들기에 적당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찻잎을 선택하실 수 있다면 맛있는 밀크티를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요. 오늘 수업은 모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밀크티와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차와 관련해가지고 궁금하거나 영상으로 제작됐으면 좋겠는 그런 주제들이 있다면은 댓글 또는 쪽지를 주시면은 반영하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여기서 안녕!